액세스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강의 자료는 앉으신 자리에 다 있을 겁니다. 혹시 더 끝나시면 이야기하시고요. 자, 다른 파일 열기, 찾아보기, 보욱 문서, 보욱 컴마 1급, 2권 데이터베이스, 이론, 입력 및 수정, 섹션 1, 출제 유형 1. 자, 저희들 교재는 58페이지. 자, 준비되셨으면 진행할게요. 자, 출제 유형 1, 교재 58페이지. 자, 화면상에 보안 경고라고 하는 이런 노란색 띠 모양이 보이시면 보안 경고 창이라고 그랬고, 콘텐츠 사용이라고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액세스 첫 시각에 아마 여기 지금 강의장을 아마 프로그램을 다 세팅을 새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작업을 하실 때 이거 하시라 그 8페이지인가 9페이지에서 제가 첫 시각에 파일 탭에 옵션, 여기도 마찬가지 따라오세요. 옵션, 보안센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시험장에서 아니고 실습하실 때 여러분들 이거 실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보안센터, 보안센터 설정, 그리고 매크로 설정에 모든 매크로 포함. 이거 꼭 체크하시라고 했고요. 요건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뭐 어떤 문제를 푸실 때 큰 지장 없이 진행이 될 거고, 시험장은 다 이렇게 세팅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앉으신 자리에도 이렇게 세팅하시고, 아마 지금은 오늘 아마 빠르면 내일 아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세팅 안 해놓으시면. 그러면 그때가 또 받아지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되도록이면 세팅해 놓으세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그 다음, 자, 우리 화면 이야기 하나만 더 할까요? 음, 얘기를 우리가 탐색창이라고 했잖아요. 탐색창. 탐색창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탐색창. 그리고 여기를 그 객체 목록 명령 실행할 대상이 되는 테이블, 폼, 쿼리,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 것들 중에 지금 폼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보기 모두 바꾸는 것 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요겁니다, 요거. 그 탐색창 폼 옆에 있는 목록 단추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객체 유형 클릭해서 체크. 물론 지금은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객체 유형, 뭐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시면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가 아니고 일단 기본 값은 프로그램의 기본 값은
모든 액세스 개체입니다. 개체별로 보여주는데 모든 개체를 다 보여준다고 그래요.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여기서 조정 좀 하세요. 개체 유형, 모든 액세스 개체. 강의장이 지금 변경이 되는 바람에 세팅을 좀 하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자, 뭐 큰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자, 폼이란 게 뭐냐?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긴 했으나, 자, 폼이라는 건 데이터를 보여주거나 입력을 하실 때 비주얼하게 데이터를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객 테이블을 열어서 보면, 자, 요 상태로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가운데 앉으시면 됩니다. 가운데 앉으시면. 혹시 제 목소리 안 들려? 안 보인다고요? 이런 가운데 앉으셔도 되는데 뭐 불편해서 그런 것 같은데 가운데 앉으셔도 됩니다. 네. 원래 이렇게 그 비대면 아니 비대면 코로나 그 한참 유행일 때는 이렇게 나눠서 앉았는데 일단 뭐 편하시면 일단 앉아 계시고요. 혹시 뭐 약간 더 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군요. 아니, 필요하시면 이야기하시고요. 덥다고요. 자, 요런 테이블을 가지고 데이터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입력을 받거나 그 회원 가입하는 화면 있잖아요. 인터넷상에서. 그건 다 이런 테이블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회원을 등록을 할 때 내가 여기다 직접 하나하나씩 입력을 하면 다른 데이터도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을 관리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주얼하게 이렇게 관리를 필요한 데이터만 딱 보여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새로운 데이터를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우리가 회원가입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는 비주얼하게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테이블이나 폼은 같은 개념입니다. 어찌 보면 자 예린 씨 화면 보시고 여기 할 일 있어요?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보죠. 하나 문제가 되면 뭐 다른 방법 써.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폼이라는 녀석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테이블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쿼리, 물론 아직 다 하진 않았습니다. 오늘도 뭐 끝부분에 마무리 끝부분에 또 한 시간 정도 또 할 겁니다. 쿼리가 조금 까다롭고요. 그래서 복습을 좀 하라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쿼리라는 게 결과적으로 테이블 구조를 가진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테이블 구조를 가진 녀석은 이런 비주얼한 폼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연결을 어떻게 시키느냐? 자, 폼을 그러면 테이블과 폼을 연결시켜서 폼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들기, 쿼리, 죄송합니다. 폼. 자, 우리 아직까지 좀 디테일하지 못하니까 일단은 좀 쉽게 만들죠. 폼 마법사.
아, 이거 못 하신다고 큰일 날 건 아닌데 폼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자, 이 녀석은 비주얼하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걸 우리가 폼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데이터가 관리한다는 건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테이블이나 쿼리를 연결시켜서 작업을 한다. 그럼 고객 테이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고객 테이블에는 이런 5개의 필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현황을 보여주고. 그다음 폼에 이 5개, 원본 5개의 필드를 다 보여줄 거냐, 일정한 내용만 보여줄 거냐. 그래서 모든 필드를 다 사용하겠다고 판단을 내렸네요. 그럼 모두 이동. 이렇게. 요 단추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러면 폼상에 이런 5개의 자료가 보일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폼 안에, 자, 테이블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드라 그러고요. 자, 나중에 폼이 완성이 되었을 때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우리가 폼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해요. 응? 우리가 폼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하냐고요. 여러분들 저하고. 복습들 안 하고 계세요? 처음 아니죠. 이때 했잖아요. 그리고 이 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구조물을 뭘 한다고요? 혹시 여기서 엑셀 실습하실 때 세팅하세요? 큰일 났지. 뭐, 왜 안 되지? 아, 제가 화면 보서 여러분 기억을 지금 되새겨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엑셀 파일에는 엑셀 시트 개체라는 게 있고 폼 개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 폼을 상위 개체라고 그랬고 상위 개체의 내용을 보려면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내용이 나타난다. 여기 있는 구조물을 뭘 한다고요? 어... 그런 거 맞으시죠? 분명히 이쯤 오면 이제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분명히 생겨나거든요. 이제 이 보이세요 여기? 네? 우리 이때 삽입은 안 해보셨잖아요. 그냥 기존에 있던 이런 녀석들을 제가 설명만 해드렸지. 어떤 꼴이라고. 그때 컨트롤이라는 표현을 해도 컨트롤 개체.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또 이야기하죠. 오늘 또 이야기, 또 한 주 지났으니까 또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엑셀 잘하시면 엑세스도 쉽게 따라온다 그랬죠. 제가 분명히. 예? 남들보다 고생을 덜 한다 그랬는데 분명히. 그래서 이 연휴 때 공부를 좀, 엑셀 공부를 좀 하시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해야 될 게 지금 많습니다. 이제 막 계속 쌓여갑니다. 하루라도 놓치면 이제 공부하기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 이제 폼의 컨트롤 상에 이제 나타날 거라고요. 뭐,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주다 보니까 어떤 컨트롤 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뭐 텍 상자 컨트롤 기본적으로 쓸 겁니다. 그리고 상에 따라서 이제 콤보 상자도 쓸 거고요. 자, 다음. 아, 이 녀석이 알아서 해준다는 겁니다. 다음. 그럼 이제 폼의 모양인데 이 앞에 보이는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유는 이제 여기 구조를 좀 설명드리려거든요. 여기에 본 거면 레이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목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실제 이제 자료가 보여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방금 보셨던 그런 형태처럼 이런 걸 열형식이에요. 열형식. 그리고 테이블 형식은 이렇게 생겼고요. 데이터 시트는 엑셀 시트처럼 생긴 이런 구조고 맞춤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알아서 맞춰준다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기본값인 열형식. 필기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형식이냐고 모양이냐고 물어봅니다. 1, 2, 3, 4. 시험 문제 내기 제일 좋잖아요. 이런 것들이. 1, 2, 3, 4. 자, 다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이걸 그러니까 필기 준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나중에 솔직히 애우란 소리를 크게 안 하거든요. 요령이란 게 좀 있거든요, 이것도. 그 딱 보면 시험 문제 내기 좋은 것들이 딱 보입니다, 원래.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들은 제가 이제 강조해 드리겠지만 형태적으로 딱 봤을 때 이런 건 시험 그냥 여러분들 눈에도 보일 겁니다, 이런 게. 그게 필기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폼의 제목을 지정할 자 폼이라는 구조에 제목을 달게 되면 이게 레이블로 나옵니다. 레이블. 겉보기 이름으로. 나오면 이 녀석이 이 폼 개체의 이름이 됩니다. 쿼리의 이름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여기 폼의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폼 정보를 보거나 입력한다는 건 결과물, 폼보기라 그래서 결과물, 폼 디자인은 구조를 바꾸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결과를 보거나 뭐 입력하겠다. 마침. 그러면 방금 고객 테이블에 있는 5개의 필드를 폼상에 컨트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여기를 탐색 단추라고 표현해 드렸습니다. 다음 레코드, 다음 레코드, 다음 레코드, 다음 레코드, 이전 레코드, 이전 레코드, 마지막 레코드, 맨 처음 레코드. 맨 끝에 있는 여기 이제 밝게 뭐 노란색 별 표시 같은 게 보이는 요거 새 레코드 클릭하시면 데이터 입력. 기존 데이터를 보여주고 새 데이터를 입력이 가능하고 그래서 폼의 역할이 뭐라고요? 레코드를 결과적으로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를 관리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회원가입 하실 때 회원 정보, 개인 정보가 있는 테이블에 여러분 정보가 입력이 되어지면 여러분 정보가 입력이 되어지면 이게 하나의 테이블에 새 레코드 하나가 추가되는 거고요. 그다음 비밀번호 변경하시잖아요. 그럼 개인정보의 하나의 여러분들 레코드에 있는 개인정보 비밀번호가 변경이 되는 거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바꾸러 나오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생각을 안 해서 가지고 그런 거지. 여러분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자료는 다 그런 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요. 홈 이면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걸 뭘 한다고요? 테이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연히 그냥 데이터 저장되어 있겠지 생각했던 그게 뭐라고요? 그게 테이블이라고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생소한 거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해봤던 건데 그걸 그냥 뭐 어느 학문을 공부하듯이 그렇게 용어를 배우고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생소하고 어려운 거지. 실제로 여러분이 다 겉으로 그냥 생각에는 흐름은 알고 있는 거라고요. 실제 이 자료가.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크게 이게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장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뭡니까? 아이디 패스워드가 잘못되었다라고 뭐 메시지를 이렇게 띄워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비주얼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구조를 우리는 개체를 폼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고 하면 자, 보고서란 녀석도 마찬가지로 자, 일단은 요게 이제 폼 보기고요. 결과를 보는 폼 보기라고 그러고 자, 보기 모드는 홈 탭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홈 탭에서. 자, 보기. 디자인 보기 하시면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기 눈금자라 그러거든요. 수평 눈금자, 수직 눈금자 번호가 적혀 있는 이 부분 눈금자라고 그럽니다. 이 기본 지금 보고 계신 기본 구조입니다. 여기를 폼 선택기라고 그럽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검정색 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닫으세요. 오른쪽 화면에 우리 작업창이라고 표현해드렸다. 여기 일단 닫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구조입니다. 구조. 폼의 구조. 여기가 폼 머리글이라고 하는 부분. 클릭하면 검정 색깔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폼 선택, 폼 머리글이라는 구역 영역 선택, 본문 구역 영역 선택, 그리고 폼 바닥글 구역 선택. 그 다음 각각의 구역 안에, 영역 안에 있는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주황 색깔로 보이는 이런 녀석들을 우리는 컨트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컨트롤. 자, 그 다음 요 폼에, 요 구역에, 요 컨트롤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려면 이 녀석의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걸 속성창이라는 이야기를 엑셀 시간부터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디자인 탭에 폼 디자인 도구 사항별 탭에 속성 시트 클릭, 속성 시트. 그러면 이렇게 해당 선택되어져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한 속성, 정보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해당 선택한 구역, 영역,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질 거라고. 이름이 바뀌는 거 보이세요? 자, 속성 시트 닫으시고, 자, 저 속성 시트를 일단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 열려져 있으면 내가 클릭을 했을 때 해당 요소의 내용들이 화면에 나타난다. 자, 다섯 개요. 자, 저게 없을 때 이제 이렇게 해서 나타낸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알아둡시다. 더블 클릭 씁니다. 더블 클릭. 저게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속성 시트 창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더블 클릭. 이렇게. 더블 클릭.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말 그대로 폼, 여기 폼 선택기라고 했던 부분이고, 더블 클릭하면 내용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폼 머리글은 이제 실기에 나오는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목부터는 만드는 제목. 그 제목이 아까 뭐, 저 개체 이름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탐색장의 개체 이름. 제목. 이게 이제 제목이 있는 이 부분 이제 레이블, 단순 텍스트를 나타내는 레이블. 그다음에 그 폼 머리글 했으니까 폼 바닥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영역이 없어서 특정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요약 정보, 뭐 인원 고객 수, 인원수, 뭐 금액의 합계, 뭐 금액의 평균 이런 것들이 이제 요약 정보들이 보통 여기에 이제 보통 많이 표시가 되고 지금 설명드리는 기준은 실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런 정보가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느냐? 요약 정보가 폼 머리글에 가면 안 되냐? 가도 됩니다. 정보를 여기다 나타내는 거 문제 없는 건데 그냥 실기 위주로만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필기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통 이제 또 뭐 있죠? 우리가 이런 이제 고객 창의 저 폼에 대한 작업이 끝나면 닫기란 단추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종료 이런 단추가 여기 달려져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이제 컨트롤을 우리가 이제 명령 단추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우리 커맨드 버튼이라고 뭐 앞에서 엑셀 시간에 잠깐 보고 왔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뭐 클릭을 했을 때 회색 선이 이렇게 보인다. 이걸 컨트롤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이런 폼에 대한 속성, 구역 영역에 대한 속성, 그 다음 컨트롤에 대한 속성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배워 나갈 거고요. 제가 성급하게 하나 빠뜨리고 왔군요. 본문에는 실제 레코드의 정보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 레코드의 정보가 본문 영역에 나타납니다. 컨트롤 상에 나타난다. 자, 그리고 닫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뭐 어차피 처음이니까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설명을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어? 바로 그 자리 돌아가셔서 바로 복습하세요. 식사들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다시 영상을 보시든지 교재를 보시든지 해서 다시 한번 더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가지고 있을 때 빨리 복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고요? 처음이잖아요, 처음. 엑셀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했기 때문에 당장 복습을 안 하시더라도 다음 조금 하루 이틀 지나도록 기억이 나긴 합니다. 왜? 여러분이 다뤄봤던 솜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지금 전혀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바로바로 복습을 해서 그게 곧 시험 준비 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교재 58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우리 수업 자료에 가면 수업 메모라는 폴더가 있고요. 거기에 있는 자료들이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일은 열려져 있고 교재는 58페이지 문제 1번으로 가겠습니다. 출제 유형 1 ACCDB 파일을 열어 대역 알리 폼을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여. 자, 여기도 마찬가지 테이블 디자인 구조 조정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폼도 마찬가지 만드는 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객 관리 탐색창에서 고객 관리 폼 찾으시고 죄송합니다. 대역 알리 폼 찾으시고 자, 구조를 바꿔야 되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뭐 그렇게 뭐 여유가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요즘 충분히 수업 시간에 내용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는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정리하세요. 지금 정신 없을 겁니다. 자, 1번 동그라미 1번 대여 목록 커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자, 잠깐만요. 자, 레코드 원본이 뭐냐고요? 자, 이 용어도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자, 아까 폼하고 테이블이 뭡니까? 연결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 연결을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레코드 원본이라고 합니다. 레코드 원본.
그다음 이거 이제 기초공사에 해당되고요. 실제 정확한 자료는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테이블에 있는 필드에 있는 값이 폼에 있는 컨트롤의 내용으로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내용은 컨트롤과 필드가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정확한 내용이 나타나겠죠. 그 연결을 뭐라 그러냐면 컨트롤, 폼에 있는 컨트롤과 테이블 쿼리에 있는 필드를 연결한다. 그걸 컨트롤 원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용어 컨트롤 원본. 자, 그러면 폼에 데이터를 연결하겠다. 관련 내용은 자, 오른쪽 속성 시트 창에 당연히 폼에 가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탭들이 보이시는데 자, 일단 구분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형식, 겉보기,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들. 예? 겉으로 드러나는. 그럼 데이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와 관련 있는 내용들이 여기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벤트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이벤트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벤트라는 용어도 어디서 들어보셨을 건데. 자, 그 다음 기타. 그 외 나머지는 여기 있다. 물론 지금 다 못 외웁니다. 한꺼번에. 처음이다 보니. 그래서 집에서 복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식, 데이터, 기타에 있는 내용을 다 가지고 있다. 그게 모두 탭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형식 탭, 데이터 탭, 기타 탭 구분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문제의 내용이 레코드 원본이죠. 이건 연결이죠. 데이터 연결 개념이죠. 그럼 연결. 그러면 데이터 탭에 있을 겁니다. 폼스. 폼에서 데이터 연결이니까 그걸 뭘 한다고 레코드 원본이라고 그랬죠. 레코드 원본 속성이라고 그러고 누구 테이블이나 폼을 연결할 수 있다. 자, 목록 단추 눌러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여 목록 커리. 자, 커리도 테이블 형태를 결과의 형태가 테이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주 커리 기본 이야기 해드렸는데 그 복습 안 하셨으면 전 모릅니다 이제. 자, 저 이제 복습하라 뭐 이제 공부할 소리 이제 크게 안 할 거라 했으니까. 자, 알았어. 이제 판단하세요. 자, 대여 목록. 그리고 자, 여러분 대여 목록 선택하시고 잠깐만요. 일단 제 화면 보세요. 이 나가면 지금 이렇게 엑셀에 샵 뭐뭐 오류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샵 뭐뭐 이렇게 해서 아무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오류입니다. 오류. 여기 왜? 그러면 저기에 데이터가 폼상에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건 뭘 의심해 봐야 되냐면 데이터 연결 개념인 레코드 원본을 의심해 보거나 컨트롤 원본 데이터 연결 가능한 그래서 일단 폼에서 작업이니까 레코드 원본이 지금 없죠. 그래서 대여 목록 쿼리라는 테이블 형태를 띠는 쿼리를 이용하여 폼에 연결시킨다. 자,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폼 탭이나 디자인 탭에서 보기 모두 변경, 폼 보기 그러면 실제 자료가 나타나고 여기 26개의 레코드가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죠. 탐색 단추에. 자, 2번 갑니다. 제시된 화면과 같은, 자, 잠깐만요. 제시된 화면이란 건 그 문제에 주어져 있는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이 폼은 그림을 줍니다. 시험에서. 그 그림과 똑같이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림이라 표현 안 하고 그냥 화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화면. 주어진 화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자, 일단 뭐 요령을 생각하자면 지금 폼 작업을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디자인 보기. 자, 지금 폼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폼. 그러면 속성 시트의 폼을 일단 선택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자는 거죠. 자, 다음 같은 데 나타나는 기본 보기 속성. 자, 기본 보기라는 속성. 보기 속성이니까 형식에 가서 한번 찾아보죠. 가니까 이 기본 보기 속성이라는 게 있네요. 이렇게. 자, 교재 61페이지 갑니다. 방금과 같은 자 결과를 봤을 때 폼의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폼 보기라 그럽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레코드가 하나씩 보인다. 요게 레코드 선택기라고 합니다. 요거. 즉 폼이 하나고 저 레코드가 하나다.
시험은 다 연속폼, 단일폼 두 개 중에 한 개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건 레코드 하나에 폼 하나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보이죠. 여러 개 보이죠. 그런 구조를 연속폼 구조라고 그럽니다. 확인은 따로 하실 필요 없겠네요. 자, 결과 확인하시고요. 폼 보기로. 자, 3번 가겠습니다. 레코드 탐색 단추의 폼의 구분선 레코드 선택기. 자, 레코드 탐색 단추는 여기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거 아까 탐색 단추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거 표시 안 하겠다는 거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숨기겠다는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폼 구분선은 폼과 폼, 레코드 하나가 폼 하나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폼과 폼 사이에 검정색 선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게 폼 구분선이라고 합니다. 이 검정색 실선을 폼 구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레코드 선택기는 방금 설명드린 여기 회색 영역, 데이터 앞쪽에 있는 이 회색 영역, 여기를 레코드 선택기라고 합니다. 자, 표시되지 않겠다. 자, 이런 녀석들은 다 폼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폼과 폼의 구조를 나타내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폼, 선택, 오른쪽 속성 시스템의 폼 확인하시고, 그럼 이런 기능들은 어디 있을까요? 표시 숨기기잖아요. 표시 숨기니까 뭐 형식 정도에 가면 찾아보면 있겠죠. 찾아보겠습니다. 뭐였습니까? 레코드 탐색 단추. 탐색 단추라는 문구가 보이네요, 여기 속성. 얘가 표시 아니오가 숨기기. 더블 클릭 기억나세요? 값 바꿀 때 더블 클릭 방식 기억나시냐고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폼 구분선 밑에 구분선이라는 속성 보이네요. 얘 표시. 이거 값 바꿀 때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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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표시하지 않겠다. 숨기기. 그 다음에 레코드 선택기 위에 있네요. 속성. 레코드 선택기. 얘를 아니오로 변경. 복습하실 때 좌우 여백에 있는 것도 같이 꼭 읽어보세요. 그래야 필기시험 보시는, 물론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꼭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다른 내용 같이 놓쳐버리면 필기 공부하는데 안타까우니까 그냥 하는 김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폼이 방금 무슨 일을 한다. 자, 요렇게 해서 결과를 한번 보죠. 폼 보기. 요렇게. 자, 그러면 뭔가 사라진 것들 보이세요? 방금 설명드렸다. 그래서 일단 용어 잘 익히 두시고, 그 다음. 폼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아까 폼이 테이블과 연결돼서 아까 뭘 쓴 일을 한다고요? 레코드 관리, 즉 레코드 추가, 등록, 회원 등록, 그다음 비밀번호 변경, 즉 레코드의 값이 특정 레코드의 필드 값이 바뀌겠죠. 그다음에 내가 탈퇴란 단추를 누르면 그걸 내 개인정보 테이블에 있는 내 레코드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레코드 관리 일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이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홈 탭에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폼이 하는 역할이 즉 레코드 관리, 레코드 삭제, 추가, 변경하는 일을 한다. 데이터와 관련이 있겠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찾아보는데 밑에 보시면 아마 추가 가능, 레코드 추가 가능, 레코드 삭제 가능, 레코드 편집 가능. 즉 편집, 변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에 어떤 기능? 삭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얘를 아니오로 변경하셔야겠네요. 그러면 데코드 삭제되지 않는다. 5번은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6번 문제 가겠습니다. 폼의 크기를 수정할 수 없도록 테두리 스타일을 가늘게 설정하시오. 자, 폼의 크기 적은 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폼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건 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다루겠죠.
그런 기능은 아마 형식 탭에 어딘가에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폼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 파일 탭에 저 따라오세요. 이 문제 풀려면 아마 이 문제 앞으로 안 나올 겁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파일 탭에 지금 나올 수도 있을 확률은 있으니까 옵션 자, 옵션 창에서 현재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푸시다 보면 지금처럼 이런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탭 문서라 그럽니다. 탭 문서. 탭 구조로 가진 문서고 요거는 구조가 생기기 전에 있던 게 뭐냐면 창 겹치의 창의 형태로 나타났거든요. 창의 형태. 요거 조금 바꿔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창 겹치기로 바꿔놔야만. 그래서 아마 시험에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냥 앞으로 오니까 뭐 당분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하긴. 왜냐면 프로그램 버전 바뀐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 창 겹치기 바꿨어요. 자, 바꾸셨으면 자, 자, 저장 파일을 닫고 자, 뭐 최근 항목에 오늘의 출제 유형 1을 누르시든지 다른 파일 열기를 누르시든지 다시 여세요. 그리고 대역 알리폼 디자인 보기로 해주시고 자, 아까 모양이 좀 틀려졌죠? 보이세요? 이렇게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창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건 탭의 형태인데 탭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아마 기본값 형태로 아마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일단 폼 보기.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폼의 형태잖아요. 그거 크기 조절 가능하죠, 지금. 테두리 이렇게까지 다 되시면.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네, 뭐, 그 다음에 여기 요걸 우리가 최소화 단추라고 그러죠. 최소화 단추. 그러면 요 밑에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 아니, 어딘가에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복원, 최대화. 꽉 채우죠. 그럼 여기 이렇게. 최대 앞에 있는 게 복원. 그다음에 요게 최소화. 요거 눌러보시고 이게 이제 여기 제가 이게 창을 닫는 거죠. 이렇게 창을 닫는 거.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고 뭐 망가지는 거 아니니까. 다시 닫았으면 디자인 보기를 여시고 그리고 결과를 보는 폼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걸 그 제가 요걸 수업 중에 창 조절 단추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요거 요 세 개의 단추 모음 창 조절 단추. 그러면 지금 현재 폼이라는 녀석은 이런 창을 조절할 수 있는 단추도 화면에 보이고 그 다음에 크기 조절도 가능한 꼴이잖아요. 자, 그래서 보기 모드에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폼의 보기 모드 형식 그래서 테두리 스타일이라는 속성이 있고요. 값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값이 조정 가능이라는 값입니다. 조정 가능. 조정 가능. 테두리 스타일 조정 가능. 자, 그 얘기도 다 볼게요. 자, 없음 하겠습니다. 테두리 스타일 없음. 그럼 테두리 스타일 도대체 뭐냐? 보기에 폼 보기 하시면 어디가 테두리인지 아시겠죠? 폼의 테두리가 어딘지를. 됐습니까? 자, 디자인 보기. 어, 조정 가능한 기본값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화 상자. 혹시 대화 상자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세일스식 대화상자 단축키가 뭐라고요? 보세요. 이제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엑셀 복습하셔야 됩니다. 엑셀 손 놓고 있으면 또 잊어버립니다. 저하고 한 열흘 동안 수업도 엑셀 수업 들은 거 아무 의미 없어진다니까요. 제가 왜 여러분들 자꾸 아니 느긋하게 하셔도 됩니다. 시간 계획을 느긋하게 세우시더고요. 근데 저하고 같은 시간대에 같이 가시려면 저하고 같이 움직여줘야죠. 심의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창을 대화 상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건 메시지 창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창에도 기능에 따라서 폼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공식 명칭이 폼이라고 했습니다. 폼이라는 녀석은 이런 것들이 다 폼이고 창입니다. 이런 녀석들은 용도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틀리다고요. 이건 대화 상자라고 합니다. 이 녀석의 특징이 뭡니까? 혹시 알고 계신 분? 닫기 단축밖에 없습니다. 특징이. 형태적인 특징이. 그 다음에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을 우리가 대화 상자라고 그러고요. 이런 값들을 설정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밑에 크기 조절 안 됩니다. 보이세요? 네? 자, 그러면 이 녀석도 제가 대화 상자라는 특성을 했다라는 건 결과를 보면 닫기 단추만 나와 있고 크기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디자인 보기. 자, 그 다음 대화 상자 테두리 스타일의 대화 상자.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건 가늘게 설정을 했으니까 가늘게. 문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늘게 설정을. 이건 뭐 친절하게 다 값을 다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어디 가라고.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라고 그랬죠. 자, 보기에 폼 보기 하시면 이렇게. 이 창 크기, 창 조절 단추는 다 보이는데 뭐가 크기만 조절이 되지 않는 값을 가늘게라고 한다고. 가늘게. 네? 자, 그 다음 디자인 보기 5번 갈게요. 최대화, 최소화 단추. 뭐죠? 최대화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면 최소화 단추 요것만 표시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결과를 볼 때. 자, 그러면 그것도 표시 숨기니까 여기 어디인가 있겠죠. 찾아보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기 최소화 최대화 단추라는 속성 보이세요? 둘 다 표시, 최소화 단추만 표시, 최대화 단추만 표시. 최대화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건 반대급부로 최소화 단추만 표시. 이렇게. 그 결과 확인 꼭 하세요. 폼 보기 하시면 이렇게 이런 구조로 나온다. 자, 그다음 여기까지가 아마 폼에 관련되어 있는 속성일 겁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시고 본문 배경색을 128322566으로 설정하시오. 자, 본문 구역이라는 게 있고요. 선택. 그러면 속성 시트 창에 구역, 본문, 영역, 본문인 거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게 배경색이잖아요. 그럼 이 배경색이라는 속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형식에 있지 않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다루니까 찾아보셔야겠죠. 그럼 배경색이 여기 있네요. 커서 놓으시고, 이번엔 저 값들을 직접, 값이니까 직접 입력해야 되겠네요. 1, 2, 6, 3, 불들어류. 자, 속성창에, 우리 테이블 할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속성창에 내용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 이 값이 바뀝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 잘 드세요. 혹시 액세스 다루시다가 엔터를 딱 쳤는데 내가 입력한 값이 아니고 다른 값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잘못 입력이 되면 값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값이 바뀌었다는 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어졌다고 해석하세요. 그리고 방금 여러분이 입력한 숫자 값은 8진수 값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값은 16진수 값입니다. 그러니까 8진수가 16진수 바뀐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색깔이 약간 바뀐 거 보이세요? 배경 색깔이 잘 안 보이세요? 자, 그럼 이번에 목록 단추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시험 문제는 저렇게 값을 입력하는 꼴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목록 단추를 넣어서 여기 나오는 색깔 값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강조? 뭐 이렇게 뭐 어떤 색깔, 각 색깔 값을 선택을 하시면 보기 안 좋네요. 그냥 강조할게요. 이렇게. 그럼 색깔이 이렇게 배경 색깔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요즘은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 게 아마 시험에 나오고 값을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는. 자, 그다음 10번 갑니다. 폼 바닥글의 높이. 자, 폼 바닥글 대상으로 작업을 하니까 폼 바닥글 선택, 클릭. 그리고 검정 색깔, 외관상. 그리고 속성 시트의 구역 폼 바닥글 확인하시고, 높이를 1cm 설정. 자, 높이. 기존에 있던 내용 지우시고, 1 입력 엔터. 기본 단위 센티미터라고 앞 시간에 조회 속성이라는 내용, 테이블의 조회 속성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텍 상자를 콤보 상자로 바꾼다. 예? 아, 죄송합니다. 혹시 작업하시다 빠져나오시고 ES 시키 엔터 쳤으면 실행 취소. 자, 폼 머리걸. 저 글을 잘못 읽었군요. 선택, 높이, 1, 입력, 엔터 치면 기본 단위 센티미터. 자, 그 다음 폼 바닥글은 보이지 않도록 하죠. 자, 폼 바닥글 작업을 하셔야겠군요. 폼 바닥글 선택하시고, 자, 물론 폼 바닥글 보이지 않게끔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자, 방금 그 폼 머리글에 작업했던 것처럼 높이 값을 조절한다면 얼마를 주면 폼 바닥글이 안 보일까요? 요 영역이 안 보일까요? 높이 0을 주면 저기 안 보이겠죠. 엔터.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리고 경계에 두시고요. 이렇게. 폼 머리끌 경계나 본문 경계나 폼 바닥글 경계에 마우스 포인터 두시고 아마 크기 조절 포인터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엑셀 시간에 하셨던. 요거 클릭 드래그 이렇게. 그래서 수동으로 조절하시는 것도 알아두세요. 여기 값이 바뀝니다. 이렇게. 네, 여기까지 저장. 작업이 끝났다 닫기. 잠깐 쉬었다가 4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